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는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저희가 인사를 할 때, 뭐, 예. 제 강의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막 이렇게 인사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네네, 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학여행 심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우리 오늘 이제 6월 모평 우리 수학 가형이잖아요. 네. 예, 뭐 나형 아까 저희 옆에서 또 분석 이야기도 들었는데 네. 가형은 좀 다르죠. 그죠. 아무래도 대한민국에는 수학 잘하는 학생들 정말 많거든요. 또 이과의 어떤 자부심을 네. 가지고 가형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어찌됐든 학습 양도 일단은 많이 다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미적분을 지금 3학년 때 배우는 학교들이 네, 또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재수생들이야 뭐 배웠던 내용을 시험 보는 거지만 지금 배우는 진도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이 모의평가를 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아, 정말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전년도 수능까지는 보통 이제 미적분 2 네. 해서 우리가 2학년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범이었어요. 3월 학번부터. 네. 그래서 이제 미적분에 대한 좀 적응이 되어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학교에서 진도 나간 거하고 안 나간 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 미적분 과목은 지금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뭐 수학일이나 확통이라든지 우리 문항별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려웠는지 네. 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TSM이 먼저 네, 뭐 네. 우리 분석해 놓은 자료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그 네. 자료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아, 하죠. 네, 네. 네. 우리 친구들도 이제 같이 보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색깔이 들어가 있네요, 선생님. 네, 저게 이제 오늘 이제 같이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랑 저랑 또 같이 회의도 했고 네네. 또 얘기를 했잖아요. 빨간색 뭐예요, 선생님? 네, 12번하고 26번에 제가 빨간색 표시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학생들이 그 킬러 문제라고 해서 20, 29, 30을 어려워하지만 중위권 학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4점짜리를 많이 풀려면 제대로 풀려면 시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네. 3점짜리와 쉬운 4점이지만 12번과 26번에서 만약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라고 하면 다시 뭔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중요한 문항이라고 해서 이제 표시를 했고요. 좀 이제 얘기가 좀 길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크호스? 네네.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 문제를 그냥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네. 앞 페이지에서 너무 시간을 허비해버리면 뒤에서 이제 우리가 좀 쉬운 4점? 조금 변별력 있는 4점에 시간 투자를 제대로 못 해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오늘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잖아요. 네네. 종이 딱 쳐요. 10시 반에 시험 시작이었잖아요, 예, 수학. 시험 팍 넘기는 소리 있잖아요. 이거를 딱 잡고 그렇게, 있다가 맞아. 잡고 예. 있다가 시험이 시작되니까 예, 예. 하나같이 맞아, 넘기는 맞아. 소리가 엄청 큰 소리가 들리는 분위기요. 또 이제 첫 번째 페이지는 뭐 몇 초 안 돼갖고 휙 넘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내가 이 시험을 얼마나 잘 보고 싶어 하는지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 맞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본 사람들은 아,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저도 오늘 그 수학시험 감독을 했었는데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살짝 풀다가 선생님 혹시 뭐 학생들보다 늦게 푸는 건 아니십니까? 그런 건 아니시죠? 살짝 애 기죽이는 거 아니십니까? 또 너무 빨리 풀어가지고. 사실 좀 문제를 풀고 네. 좀 돌아봤어요. 이 친구 지금 이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몇 번을 풀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그래서 12번, 26번에 제가 별표를 친 이유가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 풀이가. 많은 학생들이. 저희가 전 또 한 가지 이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제가 배워야 돼요, 선생님한테. 아유, 무슨 저는 아마 버럭했을 겁니다. 12번. 저는 당장 내일 가면 이제 12번에 정답률을 보면서 이거 몇 반이 문제가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따지고 있지 않을까. 아니, 저도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선 얘기하고 있지만 내일 또 이제 또 우리 반 학생들 앞에서는 갑자기 이제 또 변신을 쫙 하고 이제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과목별로 보면 수원이 12문항, 네. 그다음에 미적분 10문항, 확률과 통계가 8문항 네, 이렇게 네. 출제가 됐어요. 뭐 배점은 그렇다라고 쳐도
어찌됐든 요게 전범위가 아니잖아요. 지금 미적분 확률과 통계요. 네, 맞습니다. 그 적분법이랑 문항의 네, 수는 네.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지금 12, 18이지만 그래도 역시 가형의 꽃은 네, 미적분. 네, 맞죠. 저도 네. 미적분은 뭐 맥시멈으로 생각한다면 12문항까지도 지금은 수원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미적분이 훨씬 더 대세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확실히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지금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그렇다고 미적분에 포커스를 맞추다가 미적분 문제는 다 맞췄는데 수학 1을 못 맞추면 큰일 나죠. 그 노력이 헛되잖아요. 큰일 나죠. 그래서 네. 수학 1도 물론 이제 2학년 때 1학기 때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좀 꾸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수학 1이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좀 난이도가 좀 낮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꼭 맞춰야 되는 문제는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배점이 있으니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래서 수학 1이라든지 뭐 확률과 통계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 베이스가 되는 공부를 충실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 학생들 오늘 시험 본 거를 가지고 오답률 베스트를 한번 뽑아봤어요. 아, 네. 그랬더니 30번이 오답률 1이 나왔고요. 네. 20번이요. 그러니까 객관식이 오히려 오답률 2번, 2위가 나왔습니다. 등비급수. 잘 못 찍었다라는 얘기예요. 잘 찍었어야 되는데요. 28번이 오답률 3위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답률 1, 2, 3위가 무슨 과목인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 정말 중요한 지적. 예, 역시. 거기서만 12점이거든요. 네. 12점.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29번 문제. 요게 오답률 베스트 4위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요. 확률과 통계는요. 29번 자리까지 올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기하 벡터가 이제 네. 있었으니까. 근데 네, 네. 객관식 지금 21번이 수학 1. 그 다음에 29번이 확률과 통계, 30번이 미적분을 가져갔거든요. 네, 네. 좀 9월과 뭐 9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과목의 안배상 그렇게 배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 네. 확률과 통계가 작년에 비해서 아주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9월 모평에서 만약에 지금 21, 29, 30이 지금 있는 포지션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네. 거의 뭐 수능도 네, 우리 학생들이 통계 왜 안 나오냐고 네. 얘기했나 봐요. 시험 통계는 아직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댓글창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김별화 학생, 심쌤 분석왕. 아니 분석하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제가, 사실 이제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30번, 20번, 28번이 다 미적분이다라는 생각은 사실 저도 못 했었는데. 그래도 수학 가형에 우리 선생님들, 출제위원이 교수님들, 선생님들인데, 수학의 꽃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의 한 70% 이상은 미적분 아닌가요? 그렇죠. 미적분. 그래서 네. 미적분에 대한 조금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 편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문제 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아닌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은 참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미적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하셨고, 수원 확통도 이제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니까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지금 뭐 별표 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항 위주로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 저희가 별표를 쳤거든요. 오답률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인 경향은 30번이 가장 이제 뭐 어려운 거는 기정사실이고, 나머지 문항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예전처럼 한두 문제가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요즘은 이제 적당히 어려운 문제, 할 만한 문제들을 중간중간에 좀 배치하지 않았나. 20번하고 28번 문항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뭔가 도형의 넓이를 찾고 도형의 fx, f세타 마이너스 g세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거야. 맞습니다. 이게 사람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너무 이제 먼저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지금 제가 할 얘기를 다 이제 먼저 제가 말씀하셔서 순간 좀 당황했고. 예,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문항별로 봤는데 조금 이제 심도 있게 좀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게 전년도 등급 컷이거든요. 예, 전년도 등급 컷은 우리가 그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뭐 1등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1등급 받으려면 2개 이내로 틀려야 된다. 2등급 받으려면
3개 이내로 틀려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가형 학생들 나형의 5등급 점수를 한번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네, 네, 그러면 네. 이 5등급, 가형 5등급을 받는다라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근데 다만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3점까지는 되는데 4점짜리를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기출 문제 같은 거 조금 보면 도움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기출만 제대로 분석해도 수원, 미적분, 확통이 이제 기본적인 4점짜리들은 비슷하게 나오니까 네, 그 부분만이라도 확실하게 맞춰주면 여기 점수 지금 보여지는 50점대에 비해서는 1, 20점 정도는 충분히 더 70점, 80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본인이 약한 부분이 유형화돼 있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좀 집중적으로 훈련해 보면 분명히 훨씬 좋아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선생님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하는데 너무 오늘 빠졌나? 네, 수다가 길었죠?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문제를 통해서 베스트 문제를 저희가 선별해 봤거든요. 네, 네. 남철 선생님이 제가 먼저? 네. 제가 먼저. 네, 준비 좀 해주세요. 왜 저부터 나와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제 수학 1 한 문제 하고요. 미적분 한 문제. 그렇게 두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수학 1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점짜리가 아닌 3점짜리 가지고 왔습니다. 12번 문제거든요. 한번 보세요. 수능 특강 문제예요. 어떠세요? 너무 똑같죠? 예, 저도 문제를 보자마자 익숙한데? 근데 이제 수능 특강에서는 레벨 3 1번이었어요. 이 레벨 3 문제가 3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레벨 3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 문제만큼은 제곱근에 대한 개념이 확실한 친구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개념이 좀 부족한 친구는 막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계산이 꼬일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한 번만 풀어보면, 한 번만 제대로 개념을 통해 풀어보면 익숙해지는 유형이기 때문에 아마 3점짜리를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연계교재 공부할 때 개념과 함께 확실하게 공부해라. 그런 교훈을 주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문제인데요. 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죠? 28번 문제도, 아까 3이었나요? 그 1, 2, 3위 안에 들어있던. 네. 보시면, 그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전년도 6월 모평이에요. 불과 1년 전에 봤던 6월 모평 28번 문제고요. 이번에 나왔던 28번 문제입니다. 너무나 닮았어요. 어떤 부분이 닮았냐면, S1하고 S2를 따로따로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F세타, G세타 역시 별도로 따로따로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아마 풀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지금 인정합니다라고 정별희 학생. 맞아요. F세타, G세타 삼각형이니까 뭔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도하다가 이제 시간만 가고 산으로 가게 되잖아요. 아마 전년도 기출 문제를 풀 때 아니 S1, S2를 따로따로 구하기 어려우니 나는 부채꼴에서 부채꼴을 빼고 도형들을 이제 퍼즐 맞추기 조합을 통해서 S1 빼기 S2를 구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확실하게 각인이 됐다라고 하면 아마 이 문제를 봤을 때도 사실 그냥 보이잖아요.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출 분석할 때도 단순히 풀이법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수학 1하고 미적분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우리 확률 같은 게 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심지어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으로 가면 되겠죠? 네. 네. 제가 넘어갔군요. 그 확률과 통계 문제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연계문항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뭐 문제 사항이 비슷한 거다 보다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이 세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양옆, 5양옆인데 그걸 떨어뜨려 볼 수 있고 4, 5를 엮어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그 상황에 대한 이 내용이 똑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수능 특강의 레벨 3의 2번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연습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이 문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설을 한번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와 문자로 구별한 것뿐이고 숫자와 문자를 하나의 숫자로 준 것밖에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수능 특강 연계 교재라는 걸 푸는데 학생들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풀어봐도 연계를 못 느끼겠어요. 마치 학교 선생님들이 야, 요번 시험 문제 똑같이 내줄게 라고 하고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 왜 문제가 똑같이 않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거와 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왕 문제를 풀 거면 그 문제의 답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 풀이 하나하나를 갖다 쪼개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작년에 여러분들 제가 연계교재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함수가 다항함수, 삼각함수 결합되어 있는 함수가 나왔는데 변곡점을 갖지 않을 조건을 따지라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게 수능 문제에서는 뭘로 나왔냐면요. 변곡점이 하나 가질 때는 뭐냐 이거예요. 변곡점을 안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고 변곡점을 하나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문제를 풀더라도 이런 사고를 하면서 푸신다면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게 수능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친숙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제가 이 문제를 좀 여러분들한테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계교재라는 거 제대로 공부하자. 연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제대로 공부하면 그 연계라는 건 우리 몸에 그냥 탁 이렇게 와서 박혀버릴 것이다. 이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네. 저도 이제 들으면서, 사실 좀 뜨끔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스님이 문제를 이제 변형해서 내셨다. 똑같이 냈다고 했는데, 선생님 왜 그렇게 내셨어요? 라고 했던, 예, 마치 순간 제가 혼나는 듯한, 죄송합니다. 아니고요. 아까 이제 그 댓글창에, 네. 한 학생이, 팩트를 너무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학생들이 제가 뭐가 궁금할까라는 생각이 들면 이 모의평가를 끝나고 나면요. 공부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런데 학생들의 수준은 다 달라요. 상위권도 있고 중위권도 있고 하위권도 있고 각 등급별로 우리 치어쌤이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가 이제 수능을 공부하는 큰 커리큘럼이 개념이다, 유형이다, 기출이다, 실전 모의고사 연습까지 쭉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나의 위치,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상위권인지, 객관적인 지표로 상위권인지, 일단 그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정확한 판단이 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상위권 같은 경우는 처음 개념부터 시작할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모의고사 연습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았을 때 거꾸로 채워가는 공부를 한다거나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상위권이죠. 네네네. 근데 중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수능 특강 거의 저희는 끝나고 이제 수능 완성까지 지금 거의 EBS에서는 끝나가는 이런 시점인데. 근데 지금 그죠? 수능 특강 하고 있더라도 늦은 거 아니죠, 선생님? 그렇죠. 늦은 게 아니죠, 절대로. 근데 학생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막 빨리빨리 뭔가를 다 날려버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정확하게 자기만의 페이스를 가지고 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위권 같은 경우는 저는 포기한다기보다 나형으로의 전환도 한번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끝까지 그냥 가형을 고집해가지고 가기보다는 좀 나형으로의 전환도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좀 전문가하고 좀 상의한 후에 한번 그것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마무리 멘트 하나 학생들한테. 저희 이렇게 좀 가볍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비장한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가형은요. 쉽게 얻으려면 어려울 것이고 어렵게 얻으려면 쉬울 겁니다. 저는 그 학생들이 진짜 학습이라는 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학은 많이 하는데 습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강의 듣는 건 잘하는데 그게 들었다고 이해됐다고 다 내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습의 시간을 가져준다. 그 습의 시간이 진정한 공부의 시간이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자신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작정하고 제대로 한다면, 도전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런 본인에 대한 자신감 가지고 9월 모평을 향해서, 수능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주는 우리 수험생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상 이만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뭐 인사는 우리 9월 모평 화이팅 하고 네.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9월 모평 화이팅!